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상인 센트럴자이 상인 푸르지오 센트파크.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이 같이 골머리 앓고 있는 그런 곳이죠. 원래 제목은 이걸로 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건 거래량에 관련된 제목이었는데, 네, 자료를 계속 수집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걸 해놔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봅니다. 자, 이거 알고 있으면 옛날 사람. 아마 제 시청자분들은 이런 옛날 사람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먼저 요거 지난번에 빠뜨렸는데요. 대구 마이너스 0.08. 세종시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세종시가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대구는 세종시하고 거의 같아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참. 대구 전세 지수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고요. 수도권 니만 잘 나가나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몇 가지 아파트 제목에 붙여져 있는 아파트 뭐 어느 지역이나 할 거 없이 공사비 겁나게 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남겼어요. 3단지 3억에 매수하면 분담금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근데 이 84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일반 84에서 84 요 정도로 가는데 아마 분담금이 아마 4억 정도일 거예요. 근데 67에서 84로 간다. 아마 분담금 아마 5억 정도 될 거예요. 아마 5억 정도. 그러면 지금 3억 5천 정도에 사면은 한 8억 중반대에 사는 거니까 사는 입장에서도 딱히 땡기지 않죠. 여기 줄줄이 달려있는 댓글도 보면은 별로 땡겨 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사는 사람은 정말 피가 마릅니다. 나중에 뒤늦게 그 사는 사람들은 다 피가 마르는데 그 와중에 제일 피가 마르죠. 제일 피가 마르는 곳이 요쪽. 차라리 다른 것은 진짜 5억, 6억 주고 샀어도 3억, 4억 이런 식으로 뭐 떨어져 있기 때문에 30%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타격감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고가에 잡은 사람들은 타격감이 좀 크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축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그 이전의 구축, 이 분담금이 거의 없던 시절의 구축은 그 인근에 있는 신축과 견주어 봤을 때 거의 뭐 비슷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격이 신축보다 조금 모자라는 그 정도? 예, 그 정도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 가격에 분담금까지 더해주면 주변 신축 대비 가격이 2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재건축은 물 건너갔다. 뭐 리모델링이니 뭐니 하는 것들 거의 다 물 건너가 있는 이런 상태죠. 그러면 이 나중에 재개발하고 결국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현재 시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 3억 이하의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의 하락 수준을 보면 평균적으로 지금 35% 이상 하락하고 시작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살려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도 좀 하고 하려면은 말이 35% 하락이지 뭐 리모델링에 수천만 원 들어가게 되면 뭐 고점 대비 뭐 30% 하락 이런 체감이고요. 뭐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 할 거 없이 그냥 다 비슷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눈여겨볼 부분은 주거용 건설 공사비 지수인데요. 2015년 대비 2020년 될 때 이때 주거용 건설 공사비 지수가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오늘날에 이르렀을 때 24년도 이르렀을 때 154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체감상 2015년에서 2020년이 되었을 때 대구는 이미 100% 주거용 건설 공사 미지수 이미 100%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리 비싸게 분양해도 너도 나도 줄 서서 사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렇게 흘러갔었죠. 이미 과도하게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었다. 3주공 좀 전에 말했던 그 물건들, 그 유사한 물건들을 찾아보면요. 요 90C죠. 90C. 예, 90C 타입 3.45억의 매물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19년, 18년 아마 그 정도 무렵의 가격 수준일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가격대 2억대였습니다. 비싸게 사는 사람은 5억 7천. 아니면 한창 붐을 탈 때 사던 사람도 4억 중반.
4억 중후반 정도의 금액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4억 중반 4.5억에 매수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분담금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요때 샀는 사람은 9억 5천짜리 집을 샀습니다. 9억 5천이면 어딘가요? 예,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버머 아이파크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상인 센트럴자이, 소형 3주공이 과연 그만한 급이 되느냐? 상인 센트럴자이가 과연 그만한 급이 되느냐? 그럼 제이님이 지금 황금역 리저브 좋다고 계속 말씀을 채팅창에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그만한 급은 안 되죠. 그러면 결국 가격이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건축비가 분담금이 4.5억이 아니고 분담금이 떨어지든지, 근데 건설사는 1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가격이 조정받아야 되겠죠. 대구 후분양 아파트 엇갈린 성적표 하면서요. 버머 아이파크 두 자릿수 청약률 이거 한 10대 1 정도 되면 이제 근근히 이제 물량이 소진되는 그런 수준인데요.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거의 1대 1 정도 수준이었죠. 뭐 2순위까지 다 해서. 그럼 이거 진짜 분양권이 아니고 상품권에 영혼을 팔았다. 상품권 얼마짜리 줬나요? 이거 1순위, 2순위 다 청약하게 되면 상품권 10만원짜리 줬나요? 뭐 15만원짜리 줬나요? 10만원의 양심을 팔았다. 거의 뭐 이렇게 봐질 정도로 했는데 막상 청약 결과는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없습니다.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 미분양 무덤, 미분양의 무덤 대구 지역 한번 살펴보면요. 몇 건들이 있는데 반고개역 푸르지오 이거 239세대 모집에 8건 접수됐다 그러는데 들리는 그냥 소문의 카드라에 의하면 이거 0이다. 0. 0세대만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10% 할인 거의 한 7억 가까운 분양가였잖아요. 6억에 분양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최대 1억까지 할인해주면 6억의 반고개역 푸르지오라 애매하잖아요. 상인 센트럴 자이도 6억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사람과 거기는 외곽이잖아 이런 생각도 있는데 6억 정도면은 그 인근 대비해서 요 근래 분위기에서 괜찮다. 6억 중반까지도 어느 정도는 소진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이 7억을 넘어가면 7억, 근데 7억도 안 되잖아요. 지금 거의 8억 8억이 넘어가면은 그건 사람들이 눈을 돌리죠. 이제 이 동쪽이 아니고 저 서쪽으로, 저기가 동쪽이구나. 저 동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겠죠. 이스트. 예.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1순위 결과 요것도 카드라가 있습니다. 카드라가 여기 반고개 푸르지오는 0이었죠. 여기는 카드라에 의하면 한 250세대 중에서 뭐 7세대가 계약했다는 뭐 이런 뭐 카드라만 있습니다. 카드라만 있고 발표를 안 해줍니다. 그 다음 후분양 단지들 중에서 14리 청약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곳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 2-3달 전에 이거 분양가 나오면 6억 후반대는 분양가 나올 거다. 6억 후반대는 나올 거다. 근데 이 자세한 내용들을 막 살펴보면요. 이거 이미 시행사는 마이너스 1,500억 마이너스 다른 뉴스에 있었는데 여기는 안 보이네요. 마이너스 1,500으로 거의 뭐 이거는 뭐 파산 뭐 그런 단계에 거의 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여기 동부정류장 후적지라든지 아니면 수성못 화정파크들이 27층까지 완공되어 있는데 더 파크 수성못 후분양을 앞두고 있지만 이거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두류 센트럴빌 더 파크 대구시청사 이전과 맞물려서 분양 시기를 또 늦추고 있다든지 삽 떴는 것도 지금 안 돼요. 근데 삽도 못 떴는 곳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게 2만 개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싼 아파트 한두 건 거래되는 거 가지고 뭐 난리 법석을 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7곡 지역 두산 이브더 제니스 센트럴시티. 요 센트럴시티는 7곡에서 센트럴시티. 센트럴이 너무 많아서요. 동서남북으로 다 센트럴이라서 좀 헷갈립니다. 뭐 대구 기준으로 보면 특정 지역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지리적인 그 위치를 봤을 때 사이드 시티
센트럴은 아니죠. 사이드. 혹은 거기가 북쪽이니까 뭐 노스시티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좀 우리가 덜 헷갈리는데 전부 다 센트럴이니까 좀 헷갈립니다. 1098세대 규모로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여기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실수요자들의 발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실수요자는 이 가격 안 맞습니다. 어느 지역 뭐 6억 이상 넘어가는 부분들 다 안 맞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있는 걸 아니면 또 다른 게시판에 있는 걸 자 250세대 아니네요. 250이 아니었구나. 330세대 모집의 계약 건수가 7건이라는 카드라 이거 카드라가 있습니다. 카드라 1, 2순위 때 선방 아니었나요? 이 상품권이죠. 상품권. 예. 상품권 10만원 돈 10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돈 100만원짜리 뭐 주는 것도 아니고 10만원 아리송합니다. 이거 차트가 순서가 뭔가 잘못된 듯. 대구 미분양 물량 관련해서 지금 9,600개 4월달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과거를 한번 복귀해 봅시다. 10,000개 수준에서 지금 여기 상인 센트럴 뭐 그쪽 아까 그 후분양하게 되면 아마 절반 이상은 미분양일 거예요. 아까 북구 지역 이럴 거예요. 그 다음 반고개역 푸르지오 한 200세대 되는 것도 이것도 안 나타났어요.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아까 350세대 정도 되는 것 걔도 이 미분양 수치에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이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대구 분양 없다고는 하지만 다른 지역들로 보시면 다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만약에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저런 것들이 분양에 성공했다면 또 다른 것들도 또 기지개를 펴고 또 나올 거예요 아마. 대구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은 7만 가구를 넘어섰고 수개월 내로 한 여름쯤에는 이거 아마 우리 10만이라는 숫자를 볼 거예요. 10만이라는 숫자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라는 것. 과거에 2007년 8년 그 무렵 2007년 대구의 미분양 건수가 요 정도 수준이었죠. 느낌 비슷하지 않나요? 이 하늘색 지금 제가 네모를 그리고 있는 이 차트 부분을 지금이라고 해도 이게 2007년이 아니고 이것이 2024년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네, 9,000건대 서서히 감소하는 듯 했지만 감소하네 다시 분위기 괜찮아지려나 분양을 시작합니다. 금방 5월달 6월달 되면 미분양 개수 금방 12,500, 13,000개 제가 여기도 했잖아요. 이런 숫자들 더해지면은 순식간에 숫자가 부풀어집니다. 결국 나라에서 또 사주겠지 하면서 한동안 눈치를 볼 거예요. 그러다가 2008년 안 된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이 PF 사업장 땅 사놨는 거하고 모든 거하고 시행사들 돈 다 날려먹는다. 야 이거 강행하자. 일단 8억에 셀에 분양 7억이건 8억이건 7억이건 8억이건 일단 분양을 하자. 미분양이 나면 할인 분양을 하고 할인 분양을 해도 안 되면 정부에서 사달라고 읍소하고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방향. 그래서 미분양이 이때랑 비슷해요.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 2010년 무렵부터 미분양 많이 꺾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세 살면서 나중에 2년 있다가 집 사세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분양 물량이 2010년부터 감소해 나가기 시작했죠. 한때 정부에서 사준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막 꺾여 내려갑니다. 자, 이제 미분양이 2010년을 꺾여서 내려가고 2011년 지속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감소를 하고 2012년 미분양 물량이 마침내 5,000건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수순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요 많이 했는 것들 안 되더라. 버머 아이파크 그나마 선방했지만 또 뭐 이제 알 수 없는 또 지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버머 아이파크는 성공했고 그 외에 아까 뉴스 기사에 있었던 지역들 방고개역 푸르지오 안 되고 아까 더파크 수송못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늠도 할 수 없습니다. 일스테이트 환급력 여기 또 있네요. 이제 거의 다 후분양했던 것들 제대로 되는 곳이 없더라. 24년도의 모습이고요. 25년도에도 후분양은 줄 서 있습니다. 뭐 25년 되면 입주 물량이 적어서 날아간다? 대구의 적정 공급 물량은 여전히 12,000세대라고 이야기한다? 12,000세대일 때는요. 2007, 8년 전에 2017년 무렵에 혼인 가구 수가 12,000이었습니다. 혼인. 지금 2024년 1년에 혼인하는 가구 수가 8,000입니다. 8,000. 적정 물량에 대한 고민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이 숫자 보고 아실에서 제공해주는 이 숫자만 바라보고 야 공급 물량 적네. 입주 물량 10,000개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쌓여있는 거 이거는 다 무시합니까? 37,000개, 24,000개 이 소진되지 않았던 것까지 여기 플러스 해야 되는데 얘들은 지난 일이야. 얘들 위쪽은 무시해. 입주 물량 10,000개 뭐 26년에 입주 물량이 6,000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날아가겠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맞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사야 되는 거고요. 2026년 입주 물량이 그렇게 적다는 26년도요. 입주 물량이 후분양까지 합쳐지면 8,000개요. 1년에 몇 쌍이 결혼한다고요? 예, 8,000쌍이 결혼합니다. 미분양 지금 10,000개 되는 거 그거 2025년, 26년, 27년, 28년까지 가도 다 소진될지 말지 좀 아리송하죠. 그러면 봐라.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고 과거에 이렇게 2만 개까지 넘어갔던 미분양 물량도 다 해결이 됐다고. 다 해결이 됐다고. 몇 년, 4년, 5년 세월이 지나면 이거 4년, 5년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그때는요. 집값이요. 2점 몇 억. 지금은 집값이 6점 몇 억.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힘들죠. 오늘 저희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농사 지을 때 과거에 30년 전인지 40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40년 전 그때 당시에 품삯이 5,000원, 품삯이 5,000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하루 일하고 나면 돈을 요 정도였대요. 금액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의 가치가 5,000원이라는 가치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땅 한 평 살 수 있었대요. 농지 한 평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대요. 지금 밭에 가서 뭐 양파 캐고 뭐 하면 얼마 주나요? 현재 now 한 15만 원 주나요? 15만 원까지도 안 주죠, 잘. 15만 원 치면 시골에 농지 한 평 살 수 있는 돈. 뭐 임금이 오르고 뭐 하고 해도 다 같이 올라 버려 가지고 사람 사는 건 늘 고만고만하더라. 늘 고만고만하더라. 갑자기 뭐 6억? 장난합니까, 이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주면 됩니다.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안 사더라는 거죠. 특히 6억 이상 거래량 별로 없거든요. 이거 아무리 임금이 오르고 해도. 근데 지금 농지 한 평 15만 원 가지고 저기 대구 시내에서 이 정도 땅 15만 원짜리 땅 살려면 대구 시내에서 차 타고 1시간은 벗어나야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내권에서 뭐 1시간 일해가지고 하루 일해가지고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주담대금리 내리자 2달 만에 10조 몰렸다. 4월달, 5월달 주택담보대출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보여드렸었죠. 3월달까지는 대출이 좀 줄었었는데요. 4월달에 한 4조, 4, 5조, 5월달에도 4, 5조 그 정도 대출 엄청 받았었습니다. 이런 차트는 또 나오는 대로 반영해 드릴 거고요. 4, 5조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이 작년 정점 수준입니다. 물론 그렇게 대출을 많이 내는 것은 아마 서울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 쪽으로 대출 쏠림은 더 많지습니다. 대구 지역만 놓고 보자면 대구에 한 달에 주담대는 한 1,000억 정도 내고 많으면 한 2,000억 정도 내겠네요. 맞으면 주담대는 한 2,000억 정도 내고 신용대출은 한 2,000억씩 갚아 나가고
돈이 꽤 많지 않더라는 거죠. 대출을 막 내지 않는다 하면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쿠팡 알리, 예, 여기 예, 링크에 보시면은 요 있습니다. 요 홈페이지로 연결하셔서 비싼 거 살 때만 이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게 만 원짜리 뭐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살 때도 예,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 경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잠깐만 살펴볼게요. 아까 제이님 가셨나요? 이제 시작한 지가 거의 방송 시간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대출 많이 낸다? 빚 많이 내서 집 산다? 응, 알겠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게 그게 좀 심각한 거죠. 범어에서 황금이 대장이 될 듯한데 이 한 블록 들어앉았죠. 1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한 블록 들어앉았죠. 그리고 거기가 대장이 좀 될 때쯤 되면은 아마 거기는 상대적으로 좀 노후화 되겠죠. 상대적으로 좀 노후화 될 테고 그 건너편 예, 일종 전용 주거 지역 거기 지구 단위로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서면은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더 중심이 될지는 또 세월이 많이 흘러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피 뜨면 줍줍 그 돈이면요. 그 돈이면 전 차라리 거기 가겠어요. 음, 아까 요걸 맞아 봅시다. 상인 센트럴 자이가 얼마나 비싼 가격에 거래됐었는지 요거 잠깐만 조금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아까 보셨던 건 90C를 한 6억 정도, 5억 7천에 샀었고, 102. 아, 저건 왜 저리 비싸게 샀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5억 정도 수준. 5억 4천 정도에 샀으면 거의 한 9억, 8, 9억 정도, 이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아, 이것도 6억 8천, 6억 8천 주고 사가지고 분담금 4억 하면 그게 10억. 비싸게 주고 산 사람들은, 이거 뭡니까? 7억 2천. 아이고, 머리야. 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나중에 대장이 될 거다 뭐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그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지금 당장 잘 나가는데 봐도 그런데요. 범호동 쪽을 한번 봅시다. 범호동 쪽 보이시죠? 1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어디 있나요? 이 더미치인가? 황금동 황금역 황금역 요 뒤에네요. 1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여기 위치 보이시죠? 자 여기가 9억 5천이다. 9억 5천이다. 자, 그러면 제일 중심이라고 말하는 한참 올라가네요. 이 거리가 이 범어역까지 거리가 2km입니다. 2km. 걸어서 30분 가야 됩니다. 걸어서 30분. 아무튼 거기 있는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이거 얼만 거예요, 이거? 이거 얼만 가격이 왜 안 찍히지? 아파트가 왜 안 찍히죠? 이거 가격이 9억 뭐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같은 값이면 이쪽이 그렇습니다. 뭐 요 그냥 채팅창에 글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이아님은 아까 인사드렸고, 네, 디디디님, 예, 임장 비 맞으면서 오늘 임장 갔었네요. 뭐, 산장 멘션, 네, 반토막 난 거래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반토막 난 상태에서, 그거는 분담금이 없던 시절에는 높은 가격이었겠죠. 분담금이 플러스 되면 플러스 될수록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음, 만약 집값이 여기 구축이 9억이다. 옆에 있는 신축이 10억이다. 이 분담금하고 이제 합쳐집니다. 분담금이 한 1억 정도였을 때는
분담금이 1억 정도였을 때는 여기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요. 분담금이 2억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아마 구축의 가격은 8억으로 떨어지겠죠. 분담금 가격이 점점점점 바뀌어서 분담금이 한 5억 정도 올라가요. 그럼 집값은 얼마가 돼야 되나요?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산장면신이 뭐 반토막 나고 또 다른 아파트들 뭐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가치는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매겨질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감가상각. 예, 감가상각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주변을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의 가치는 떨어진다. 네, 지란지견님 반갑습니다. 김정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딤돌 신혼부부가 8월까지인데 덜 떨어졌을 때 디딤돌 쓰는 게 맞을까요? 더 떨어지고 일반 대출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 ILILIL님 재건축은 망했는데 재개발은 좀 괜찮을까요? 사실상 똑같습니다. 뭐 재건축하는 아파트 가격이 좀 전에 여기 썼듯이 9억 8억 이렇게 나와 있었듯이 집값이 오를 때 다 같이 주택이 되었건 뭐 구축 아파트가 되었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데요. 주택도 마찬가지 구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주인들 과거의 고점의 가격들을 생각하면은 낮은 가격에 절대로 못 팝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 쉽지 않아요. 사업 쉽지 않습니다. 네, 사촌 선생님 반갑습니다. 조금 틈 보이니까 바로 띄우려고 난리네요.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비싼 아파트 조금 움찔움찔거린다? 수도권이 좀 오른다? 그러니까 틈만 보이면 띄우려고 난리고 정부에서도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이호수님 라이브에서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지금 딱히 뭐 정책 자금 저런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사실 좀 애매한데요. 금리가 생각보다 세거든요. 그럼 뭐 신생아 대출을 이용한다든지 3억 중반. 안필님님 가격대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뭐 3억 중반 평당 1,000만 원 뭐 아파트 늘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지만 그 3억 중반대 아파트를 이 부채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한 절반 정도는 부채 없이 가지고 있고 절반 정도는 부채를 지고 가지고 있는데요. 3.4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상위 30%다. 상위 30% 정도 된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내가 아이고 평당 1,000만 원 뭐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냥 누워서 잘라고 누웠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또 작은 돈이 아니다.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그 디딤돌 해당하는 금리를 쓰실지 아니면 일반 대출 그 금리 차이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생애 첫 주택은 그 연령 제한이 있나요? 생애 첫 주택은? 아무튼 뭐 월세를 산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중에 날리는 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대구 집값이 뭐 향후 한 뭐 3억 4천짜리가 10% 정도 더 조정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돈이 그 돈이더라고요.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 6억, 막 7억,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사신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산다 그러면 돈이 정말 많아가지고 뭐 집이 좀 공실이 나도 괜찮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아주 여유 있는 사람이라면은 좀 이렇게 많이 지어지는 군집 있는 곳들 가까운 곳이 나았겠고 뭐 실거주 목적에 뭐 한 3억 중반대 뭐 요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지금도 뭐 크게 나빠 보이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잘 팔리지도 않죠. 통개발 구역 안에 포함되는 곳이 그 얼마나 범어동, 황금동, 두산동도 포함되나요? 뭐 송현동, 어디 또 어디죠? 상현동 일부 구간은 아닌 것 같고. 너무 넓어서 사실 잘 안 팔립니다. 지금 대구 주택 거래가 전체 주택 거래가 10건이 이루어지면은 그중에 9개는 아파트, 나머지는 비아파트. 그중에 뭐 또 비아파트 중에서는 또 뭐 빌라, 다가구, 다세대, 뭐 단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니까 거래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죠. 예. 시세도 생각보다 좀 많이 조정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재개발도 이제 끝인 듯. 그러니까 그게 집값을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못 하죠. 그리고 뭐 사람도 집도 이렇게 세월이 가듯이 사람도 같이 나이 들고 나이 점점 든 사람들 많고 이러면 그 고집 못 걷습니다. 못 걷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뭐 재개발한다고 뭐 분담금 뭐 몇 억씩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자빠집니다. 아, 부동산은 서울, 84년 동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하는데, 근데 그 젊은이들이 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지금은 84년을 모아야 되지만, 한 20년쯤 지나고 나서 그 전체 소득 중에서 40% 정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재산세, 뭐 소득세 이런 것들 막 내고 나면은 이 84년이 아니고 그때 되면은 진짜 한 120년 모아야 집 산다는, 이것저것 다 제하고 사실상 집 사는 게 불가능한 시절로 와버렸죠. 서울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뭐 간혹 뭐 로또가 돼도 안 되니까요. 투자자 아닌 이상 금리보다는 가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조금 잠깐만 곱씹어 볼게요. 투자자 아닌 이상 금리보다는 가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가격이 진짜 몇 천만 원 더 싸다면은 금리 뭐 1% 해가지고 했는 거나 또 별반 차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에서 살짝 손해를 볼 것이냐, 아니면 금리 낮은 금리로 하고 뭐 현재 가격을 할 것이냐. 더 좋다면은 금리도 낮은 금리를 하고 집값도 몇 천만 원 싸다면,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구하고 이런 제 같은 방송도 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좋은 거 다 잡으려고 하다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은 뭐 해야죠, 뭐 해야죠. 대구 물량 보면 진짜 오를 수 있겠나 싶네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그 인구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구가 1.6세대당 아파트 한 개예요. 광주는 1.4세대당 아파트 한 개예요. 부산 1.6세대, 울산 1.6세대, 인천 1.6세대, 다른 지역들도 대구가 근래에 몰빵으로 많이 지어져서 특히나 더 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람 숫자 대비 아파트 수를 놓고 보자면 광주 빼고 나머지 지역들 다 비슷해요. 대구만 오지게 많은 것, 그것도 아니에요. 대구가 땅이 오지게 넓은 건 맞아요. 서울, 부산 면적 합쳐놓으면 아마 대구 면적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대구 뭐 땅이 좁아서 뭐 이런 소리 하면은 그만 치아부라고 이야기할 정도, 해주고 싶을 정도로 땅이 너무 넓어요. 땅이 너무 넓어요. 08년도보다 사람들이 체감하는 건 더합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 아버지하고 이 임장을 갔다 오는 길에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점점 살기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8년도도 심했지만 근데 뭐 자영업자가 다 나자빠 떨어져서 죽는다든지 뭐 이런 식이 그런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07년도, 08년도 이럴 때는 그래도 장사도 좀 그래도 좀 되던 시기였고, 장사도 좀 되던 시기였고, 그리고 뭐 한 02년도부터 07년도까지 주식 시장도 엄청나게 화랑이었고 엄청나게 오르는 것들도 많았었고, 그때보다 체감상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31세 취업해서 49세 장나라님 그거 보셨네요. 어, 박정은의 지식 한번 보셨네요. 음. 야, 1부는 일부 나중에 2부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음, 네, 필요할 때. 지금 구경 다니면 또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예. 딱 샀을 때의 그 느낌보다는 저는 구경하고 이럴 때가 더 재밌더라고요. 평균 임금의 근로기간을 고려하면 대구 집값은 싸죠. 한 20년 근속한다는 가정하에 평균 임금은 대구 기준으로 평균 임금 한 5천만 원, 4,500만 원 정도 잡으면 될까요? 그것이 맞벌이가 대세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대구 집값은 또 싸죠. 대구 집값 싼 것 같고. 아무튼 다른 광역시들하고 다 비교해봐도 대구가 싸긴 싼 건 맞아요. 싼 건 맞아요. 너무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했군요. 또 나중에 영상 두 개로 끊어서 올릴게요.